이건 평범한 맷돌이 아니야. 마법의 맷돌이지. 난 원하는 돈가스, 건 김치, 무엇이든 콩나물 이 냉장고 맷돌에서 얻을 수 밥에다가 있어.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이렇게 빨간 천으로 덮어. 난 그게 이 맷돌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고마워. 이렇게 고마워. 그 말을 꼭 기억하지. 이렇게 한라산을 먹어보네. 동생은 도깨비들에게 떡을 주고 남은 맷돌을 3,300원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따가 또 그의 아내와 아들은 이걸 다시 여전히 한번 배가 먹으면 되겠네. 고팠죠. 동생은 아내에게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을 이야기하고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그 위에 맷돌을 올려놓았어요. 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맷돌아 맷돌아, 쌀을 좀 다오. 그러자 맷돌이 저절로 돌아가기 시작하더니 펑 소리가 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자리가 쌀로 가득 찼어요. 동생은 얼른 빨간 천을 얹어 맷돌을 멈췄지요. 이럴 수가. 이건 정말 마법의 맷돌이에요. 동생과 가족들은 맷돌로 다른 곡식과 음식도 만들어냈고 그날 푸짐한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맷돌은 동생과 가족들이 입을 좋은 옷과 먹을 것을 무제한으로 만들어냈어요. 동생은 남은 곡물을 시장에 가져다가 팔기 시작했고 동생 집의 형편은 점점 나아졌죠. 원래 살던 집 대신 넓고 깨끗한 새 집을 지었고 삶이 즐겁고 평안해졌어요. 한편 형은 동생이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족들에게 음식도 없는 놈이었는데 갑자기 새 집을 짓고 새 옷을 사고 음식을 사고 어디서 그 많은 돈을 벌었지? 뭔가 비밀이 있는 게 분명해. 얼마 후 형은 식사를 한다는 핑계로 동생네 집에 갔어요. 많은 장꾸러기. 식사가 끝난 후 그는 집에 돌아가지 않고 가까이에 숨어서 집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래 엿보았지요. 동생이 여느 때처럼 맷돌에게 말했어요. 맷돌아, 곡식을 다오. 그러자 맷돌이 힘차게 돌아가며 곡식을 만들기 시작했죠. 이 모습을 본 형은 깜짝 놀랐어요. 보라, 저 맷돌 때문이었군. 다음날 동생이 곡식을 팔러 시장에 갔을 때 형은 몰래 집에 들어가 맷돌을 훔쳐 집으로 가져갔어요. 여보, 이 마을을 떠날 거니까 당장 짐을 꾸려. 갑자기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이 맷돌은 또 어디서 가져왔어요? 지금은 묻지 마. 나중에 다 설명해 줄 테니까. 일단은 여기서 나가야 해. 콩닥지 같은 거. 형은 아내와 아이들 데리고 집과 마을을 떠났어요. 그는 동생에 비해 먼 마을에 가서 정착할 생각이었지요. 그는 배를 하나 구해서 가족들과 함께 배에 올랐어요. 이 무거운 맷돌은 왜 들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왜 갑자기 떠나는 거냐고요? 잘 들어. 이건 평범한 맷돌이 아니야. 마법의 맷돌이라고. 이게 동생네가 갑자기 부자가 된 비결이야. 내가 이걸 동생 집에서 훔쳐왔지. 우리도 이 맷돌로 떼돈을 벌고 지금보다 더 화려한 삶을 누리는 거야. 그렇지. 맷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줄게. 맷돌아, 소금을 다오.
맷돌은 저절로 돌아가며 소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형과 그의 아내는 손뼉을 치며 기뻐했죠. 그런데 형은 맷돌을 멈추는 방법을 몰랐어요. 이게 왜 이래? 돌은 점점 많은 소금으로 채워졌고 소금의 무게 때문에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형과 그의 가족들은 물에 빠졌고 결국 파문 때문에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동생에게는 더 이상 맷돌이 없었지만 그는 열심히 일했고 맷돌의 도움으로 얻은 재산을 2배로 늘렸어요. 내 마음도 부정실. 그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죠. 형 부부가 바다에 빠뜨린 맷돌은 계속 돌아가며 소금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바닷물에서는 짠맛이 느껴지는 것이라고 하네요.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좋았어. 이야기를 찾으신다면 스튜디오 은자의 창작동화 신기한 501 백화점을 전국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차들을 연달리긴 한데요. 그래서 산들바람 산들바람이 부는 들판으로 나왔어요. 준비됐어요. 나는 준비됐다. 자, 띄워.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소년이 살았어요. 소년은 어머니와 어린 루이와 함께 살았죠. 몸이 아픈 어머니께서 소년이 밖에 나가 일을 해야 했어요. 소년은 에이드 찬. 숲에서 소치는 일을 했어요. 그 숲에는 거대한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 모두 해. 그 나무 아래에 몰라 앉아 해.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지요. 이렇게 하고? 소년이 노래를 부르면 재밌겠다. 그곳에 새들도 날아와 함께 노래를 불렀어요. 소년은 낮 동안에 소를 지키다가 저녁에 마을로 돌아와서 소떼를 각각 주인 집으로 돌려주었어요. 그리고 소리 친 대가로 약간의 돈을 받았지요. 잘하는데. 오늘도 죽였구나. 자, 받거라. 감사합니다. 소년은 그 돈으로 어머니와 누이를 돌고 왔고 이제 정말로 봄이 온것 집에 필요한 물건과 음식을 사고 했어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소년은 더운 날씨에도 하루 종일 소를 돌고 왔죠. 그런데 소년의 이는 늘 맛있는 음식을 그리워했어요. 이게 뭐야? 맨날 차가운 밥에 반찬도 없고 이제 질렸어. 겨울에서 때를 봄으로 쓰는 넘어가는 누이의 계절의 마음도 변화를 모르는 것은 경험해봄으로써 아니었지만 자연의 소년은 변화에 어쩔 수 관심을 갖도록 없었어요. 돕는 바깥놀이입니다. 바깥놀이입니다. 가족들을 위해 돈을 저축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다음날 소년은 평소처럼 소떼를 몰고 숲으로 갔어요. 거대한 나무 밑으로 간 소년은 깜짝 놀랐죠. 한 나무꾼이 커다란 도끼로 그 나무를 자르려 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그 나무 아래에 앉아 노래를 부를 수 없다고 생각하니 소년은 걱정스럽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어요. 그때 마침 소년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어떤 상민이 내 이름을 부르면 나무꾼 아저씨, 이 나무에 대한 상민이 멋쟁이 상민이 멋쟁이 이 나무에는 도깨비가 살고 있어서 이 나무를 베는 사람이 있으면 가만두지 않는데요. 아마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는 상민이도 안녕. 걸요? 상민아 우이 소년의 거짓말에 겁에 질린 나무꾼은 쏜살같이 도망가 버렸어요. 우와 그런데 나무꾼이 떠나자
뭐라고? 정말로 나무로부터 목소리가 들리기 몸이 시작했어요. 어디에 왔는지는 나무는 나가보면 행복한 목소리로 말했죠. 내 생명을 구해줘. 상민아 결심하기 부탁해 상민. 은인이란다. 네 배나라 배나라 우이 이 상민이. 세상은 뭘 하면 되나요? 이건 평범한 병이 아니란다. 신기한 힘을 가진 상민이의 그 힘으로 원하는 음식을 얻을 수 있다. 대신 음식은 하루에 한 번만 얻을 수 있다는 것도 항상 짜장면이랑 누나랑 상민이랑 모두 뭐 있어요? 바로 네, 감사합니다. 소녀는 누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게 해줄 수 있다는 생각에 무척 기뻤어요. 이제 더 이상 배고픈 상태로 잠자리에 들지 않아도 돼.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간 소녀는 낮에 있었던 일을 어머니와 누이에게 이야기했어요. 소년의 어머니와 누이도 뛸 듯이 기뻐했지요. 가보자. 소년과 가족들은 돈을 흔들며 소원을 빌었고 원하는 음식을 배부르게 먹은 후 행복하게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소년은 소들을 데리고 나와 풀을 뜯게 했어요. 친구들! 집에 남은 어머니와 누이는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죠. 와, 나 친구들 배고파. 밖에 나오니까 기분이 우리 어때요? 조물이 만들어 먹자. 상민이도 좋아요. 저녁에 오빠 오면 같이 다 먹어야지. 같이 한번 기지개 켜볼까? 배고파도 지금은 힘이래. 아우 어려서 살이 없던 누이는 상민이도 배고픔을 참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결국 누이는 어머니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동물이 음식을 시켜 전부 먹어치워 버렸죠. 소년이 저녁에 집에 도착해보니 가족들의 식기는 이미 비어있었고 상민이처럼 수면의 식사로 상민 늘 먹던 상민 건강한 음식이 있었어요. 소년은 어머니와 누이가 자기를 따먹고 음식을 먹었다고 생각했죠. 내가 가져온 돈으로 식사를 먹고 내 몫은 남겨놓지 않았단 말이야? 신나게 놀아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잠자리에 들었죠. 다음날 소녀는 아침에 집을 나가면서 돈을 가지고 갔어요. 또다시 배가 고파진 누이가 돈을 찾기 시작했죠. 여자다령 온 집을 샅샅이 찾아보았지만 살랑 돈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 엄마, 햇빛도 따뜻해지고 돈이 없어졌어. 바람도 차갑지 않고 뭐, 그게 바로 돈이? 봄이 오는 거야. 돈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누이는 슬퍼했고 봄이 오면 어떤 것들이 어머니와 달라질까? 함께 배고픈 상태로 잠자리에 들었죠. 맞아요. 저녁에 집에 돌아온 소녀는 품에서 좋아요. 돈을 자, 꺼내 그럼 모두 봄을 음식을 찾아서 주문했어요. 출발! 제가 그 모습을 본 어머니와 누이는 충격을 받았지요. 종을 누가 가져갔던 거니? 어디쯤 왔는지 한번 찾아볼까? 이 종은 원래 내 거잖아요. 둘이 나만 특별히 지내는 거 모를 줄 알아요? 앞으로 이 종은 나만 쓸 거예요. 누이는 울기 시작했고 소년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오빠, 내가 지금 오잉 오빠랑 같이 먹어야 된다고 했는데 뭔데? 내가 너무 배고파서 근데 상민아 안 됐어. 방으로 혼자 밥 먹었어. 웃어요. 엄마는 나 이 때문에 안에는 어제부터 뭐가 병했어. 들어있을까요?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그래요. 이 안엔 꽃이
꽃이 있대요. 루이의 말을 들은 소녀는 아차했어요. 그럼 가족들과 그렇지. 이야기해볼 생각도 하지 않고 그럼 선물이 하고 온 것이 우리 후회되었죠. 친구들도 모두 예쁜 꽃이 되볼까요? 소녀는 자신이 느꼈던 것도 루이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랬구나. 난 엄마랑 네가 같이 먹은 줄로만 알고 네가 어린 마음에 배가 고파서 그런 걸 이해해주지 못했네. 나도 너무 슬프고 화가 나서 그랬어. 많이 뺐다. 이기적으로 그래서 미안해. 소년의 말을 들은 루이도 다시 한번 잘못을 깊이 뉘우쳤죠. 어머니는 화해하는 남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어요. 반짝반짝거리니까 모든 오해가 풀린 소년과 가족들은 사이좋게 음식을 나누어 먹었죠. 목소름이 어때? 소년은 그 후로도 계속 소치는 일을 했고 간지럽고 루이는 소년을 따라다니며 거대한 나무 옆에 작은 꽃들을 심었어요. 어때? 나무야, 오늘도 고마워. 계속 찍어가고 많이 소년과 가족들은 행복하게 살았어요. 만지고 가네. 벅적 걷어붙이다. 케비 퀴즈. 장인과 안전대 뭔데? 어느 산골 마을에 둘도 없이 친한 장인과 안전대가 살았어요. 둘은 무슨 일이든 함께하며 친형제처럼 지냈지요. 그러던 여보게 거기 있어? 에이 무슨 일인데 아침부터 그리 서두르나?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네. 어서 나갈 준비를 해. 저 산 너머 아주 용한 의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 자네의 아픈 다리를 고쳐줄지 몰라. 아, 그래? 하지만 나는 걸을 수가 없고 자네는 볼 수가 없는데 무슨 수로 이 산 너머 의원을 찾아간단 말인가? 자네가 내 손이 되줄게. 난 자네의 발이 되어줄게. 장님은 안전뱅이 친구를 업고 험한 산길을 부지런히 걸었어요. 자네 괜찮은가? 마침 저기 연못이 있으니 좀 쉬어가세. 자네부터 시원하게 목을 축이게. 고마워. 아니 세상에. 황금. 연못속에 커다란 황금이 있어. 황금이라고? 장님은 더듬더듬 연못에 들어가 이보게 자네가 먼저 왔으니 잠깐 갈게. 그게 무슨 소린가? 자네가 나의 골프까지 왔으니 자네 것들이 장님과 안전뱅이 서로 양보했어요. 안 되겠네. 이거 나눌 수가 없으니 그냥 두고 가세. 그래, 그게 낫겠네. 장님은 황금을 제자리에 놓고 안전뱅이 친구를 업었어요. 그리고 다시 힘겹게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산 정상은 거의 올라서고 맨큼 이리 오너라. 누군가 난데없이 포탄을 쳤지. 이 양반님의 다리가 아프니 안전뱅이를 내려놓고 나를 업어라. 하면 이동했어요. 그래요. 그럼 우리도 아이고 딸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요. 보시다시피 저희는 따로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요. 날이. 아하, 무슨 잔말이 그리 많으냐? 당장 나를 업지 못할까? 장님과 안전뱅이는 양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문득 생각이 떠올랐어요. 산 아래 연못에 황금이 있습니다요. 뭐? 황금? 그 말 틀림없겠지. 양반은 팔다리를 척척 걷어붙이니 어디 있나? 내 황금이?
벌레벌떡 연못에 도착한 양반은 황금덩이를 찾아 여기저기 이야, 놀란 이야, 양반은 죽지 살자 도망을 이야. 감히 양반에게 부러기를 허물이라고 적당히 괘씸한 놈들. 저기서요. 아이고 날이 정말입니다요. 분명히 황금덩이가 있었습니다요. 거양 그 장난 황금덩이 이놈들이나 실컷 가져라. 무슨 일인지 가서 물어보세요. 장님은 황금덩이를 잡고 부랴부랴 영감 아니 저기 뭐야? 왜 그러냐? 잘했다. 정말 잘했다. 우리 집 부활 부활이가 있단 말인가? 아니 그게 아니라 황금덩이가 두 개나 있단 말일세. 되겠다. 뭐라고? 장님이 깜짝 놀라자 안지는 장님의 뒤에서 앞으로 돌아요. 그때였어요. 도착한 청년은 안진장의 두 다리가 쭉 펴졌어요. 아니 세상에 내가 이가 펴졌네. 펴졌다고. 다음 시간에 다시 아니 만나요. 그게 정말인가? 뿌이뿌이. 세상에 보이네 보여. 자네 얼굴이 환하게 보여. 놀란 장님은 눈을 번쩍 떴지요. 안진뱅이와 장님은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랑 올림픽. 두 사람이 사이가 큰 부자가 되었고 그 후에도 서로 아끼며 행복하고 살았답니다. 힘차게 더 즐겁게 신나게 아빠랑 함께하는 아빠랑 올림픽 오늘의 선수들을 소개합니다. 지금은 게임 퀴즈 신청 시간입니다. 당나귀와 소금. 어느 마을에 한 남자가 당나귀를 기르며 살고 남자는 해변가에 소금을 빙빙 싸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당나귀를 끌고 소금을 사러 갔어요. 이만하면 됐고 자, 자, 우리 이쪽으로 선수들 가자. 모두 모였죠. 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당나귀는 짐이 무거워 먹는 것이 힘들었어요. 상민이를 불러봐요. 너무 무겁고 상민이를 부르면은 우리 팀 당나귀는 배우를 건너가 자, 모두 다 같이 큰 소리로 불러주세요. 하나, 둘, 상민이, 상민이, 멋쟁이 상민이, 내 이름을 부르면 나가요. 상민이, 상민이, 멋쟁이 상민이, 멋쟁이 상누구 상민이. 상민아, 상민이, 좋아. 상민이, 매우 화나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며칠 뒤 다시 학교에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당나귀의 선기를 짜잔, 짜잔, 짜잔. 상민 최고. 배우를 건너다가 배를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나요? 당나귀의 힘이 더 무거워졌지 뭐예요? 이상하다. 잘 보는 거야? 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당나귀는 물로 무거워진 짐을 지고 끙끙 대며 집으로 돌아가야 했답니다. 지금은 깨방퀴즈 신청시간입니다. 사자와 물고기를 같이 목이 더운 여름이었어요. 상민이, 상민뽕, 상민뽕, 상민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 사자가 물을 마시러 했어요. 말라.
옳지. 뱃물 좀 마셔야겠다. 물돼지도 물을 마시기 위해 샘물로 다가왔죠. 이게 이 사자님이 먼저라고. 멀리지. 뭐야? 내가 먼저 마시려던 참이라고. 사자와 멧돼지는 서로 먼저 물을 마시겠다며 다투기 시작했어요. 하지. 아차! 내가 먼저라니까! 왜 이래? 내가 먼저 왔다고. 서로 물을 먼저 마시겠다며 싸우던 사자와 멧돼지는 아무것도 마시지 못하고 기진맥진하고 말았어요. 자, 그럼 얼마나 멀리 그릴 수 있을지 먼저 연습 한번 해볼까? 카오야. 지친 사자는 멧돼지에게 잠시 쉴 것을 제안했지요. 그래, 잠시만 쉬는 거다. 그때였어요. 멀리서 싸움을 지켜보던 독수리들이 사자와 멧돼지 주위로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잠시 쉬다니. 싸움이 끝나야 맛있는 고기를 맛볼 수 있을 텐데. 맞아. 사자와 멧돼지 고기라니 생각만 해도 굶주리 도는데. 사자와 멧돼지는 싸움에서 먼저 지는 쪽의 고기를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친구들도 아빠랑 손을 멧돼지. 훌쩍 좀 봐. 뛸수 있나요? 알아. 아까부터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 어떡하지? 규민이랑 아빠 사자와 준비. 멧돼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죠. 차라리 사자와 멧돼지 나눠 마시는 게 낫겠지. 멧돼지. 내 생각도 마찬가지야. 샘물은 사이좋게 나눠 마시자. 나도 방금 그 이야기를 하려던 참이야. 결국 사자와 멧돼지는 샘물을 사이좋게 나눠 마셨답니다. 뭐? 그만 싸우겠다는 거예요? 아이 참, 오랜만에 사자와 멧돼지 고기를 맛보나 했더니 그 광경을 본 독수리들은 아쉬워하며 숲속으로 날아갔답니다. 깨비 퀴즈! 아하. 비겁한 박쥐. 어느 날 평화롭던 숲속에 바람이 일어났어요. 새들과 네발 동물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거든요. 새들과 네발 동물들은 서로가 도우려고 야단을 우리 서로 있어서 네발 동물들의 소리 납작하게 해줘. 우린 네발 동물들이 모두 힘을 합쳐 날개 달린 새들이 이쪽에서 활개치며 다닐 수 없도록 쫓아내야 한다고. 네. 새와 네발 동물들이 손을 발라 싸울 준비가 한창일 때 공을 받았어요. 자, 그럼 어디 우리 규민이랑 아빠 준비. 박쥐는 새처럼 날개도 있었지만 네발 동물들처럼 알을 낳지 않고 새끼를 낳는 동물이 있어요. 박쥐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새들이 찾아왔어요. 박쥐야, 우리 함께 네발 동물들에게 맞서 싸우자. 박쥐는 아무래도 싸움이 네발 동물들에게 유리한 것 같아 대표를 될 수가 없었어요. 미안하지만 나는 네발 동물이니까. 며칠 후 이번에는 네발 동물들이 박쥐를 찾아왔어요. 네발 동물들은 박쥐를 올려다보며 말했지. 박쥐야, 우리 함께 새들에 맞서 싸우자. 하지만 박쥐는 선뜻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이번에는 싸움이 새들에게 유리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말했죠. 보시다시피 난 건 얼짜. 네발 동물들은 실망하여 들어갔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시끄러웠던 숲속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새들과 네발 동물들이 새로운 분위기로 한 것이에요. 그때서야 박쥐는 새들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박쥐잖아. 네발
동물원이라더니 왜 나타난 거야? 어서 좀 해보려. 개들은 힘을 합쳐 쫓아냈어요. 놀란 박쥐는 네발 동물들을 찾아갔죠. 박쥐다! 어서 쫓아내! 네발 동물들은 박쥐를 마구 물려 쫓아냈어요. 어쩔 수 없이 박쥐는 멀리 동굴 속으로 도망을 쳐야 했지요. 상민아. 이제 아무도 나와 친구하려고 하지 않잖아. 개들도 네발 동물들도 모두 외면하자 박쥐는 매우 슬펐답니다. 토끼와 어느 숲속에 토끼와 토끼는 언제나 자신이 가장 빠르다고 뽐내곤 했지요. 내 친구들. 어떤 일인지? 아무도 나를 이기지 않겠어. 그때 느림보 거북이 엉금하게 귀여웠어요. 꼴짝. 토끼가 깔깔 웃으며 놀려대자 거북은 화가 났어요. 맞아. 토끼야, 나하고 맞아. 놀이기 동지할래? 하지만 나 이기지는 않을까? 아, 너무 괜찮아. 잘난 체하지 마. 아빠니. 너는 끝까지 해봐야 아는 거야. 그렇다면 저 산꼭대기까지 누가 더 빨리 도착하는지 경주하자. 좋아. 빵 소리와 함께 토끼는 깡충깡충, 거북은 엉금엉금 달리기 시작했어요. 어때? 토끼는 콧노래를 부르며 한참을 쉬지 않고 달렸어요. 네. 거북은 보이지가 않는군. 토끼가 뒤를 돌아보았지만 거북의 모습은 보통 보이질 않았죠. 그럼 그렇지. 너는 그 거북이 널 어떻게 이긴다는 거야? 여기까지 오려면 한타전이 걸리겠지? 한참 가서 내가 충분히 이길 거야. 토끼는 쿨쿨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거북은 쉬지 않고 달렸어요. 조금만 정말 힘을 냈어. 거북이 먼저 한국에게 도착했어요. 내가 이겼다. 내가 토끼를 이겼어. 거북의 외침에 놀란 토끼는 눈을 번쩍 떴어요. 토끼는 있는 힘을 다해 산꼭대기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경주는 이미 끝난 뒤였지요. 어때, 토끼야? 내가 너보다 느리기는 해도 이제서는 내가 이겼지? 토끼는 발을 동동 구르며 후회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답니다. 호랑이에게 질문이가 생기게 된 이유. 베트남에서 전해오는 이야기랍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호랑이의 모습이 지금과 달랐어요. 줄무늬는 없이 노란색 털로만 덮여 있었거든요. 상민이 깊은 내가 산속에 살던 호랑이는 어느 날 생각했어요. 근데 반영은 귀찮고 이걸 어쩌지? 상민이 배달을 거기서. 걸어주세요. 그래, 그게 좋겠어. 호랑이는 땅이 기름져
농사가 잘 된다는 시골 마을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마을로 내려온 호랑이는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먹을 것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디선가 다구름 소리가 들려왔죠. 이건 가구 소리잖아. 거저 반가운 소리구나. 어느 집마당에서 살이 팽팽하게 오른 닭들이 모이를 쪼아먹고 있었어요. 호랑이는 군침을 흘리며 살금살금 다가갔지요. 멍멍! 이 닭들은 안 돼! 어디선가 개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호랑이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애니 하루 강아지 뻥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저기 믿기지 못해. 우리 주인님이 아시면 호랑이 너도 무사하지 못할걸? 그러니 당장 저리 가! 너희 주인님이 누군데? 사람이야! 왜? 상민이를 부르세요. 나처럼 이빨이 날카롭단 말이야? 상민을 부르는 아니, 이빨은 날카롭지 않지만 너를 잡을 수 있을 만큼 힘이 세! 좋아요. 자, 어이구 내 소리. 난 지금 너무 배가 고프니까 저리 비켜. 호랑이는 눈을 당신에게 닭들을 잡아내기 시작했어요. 내 이름을 부르면 상민뿐, 상민뿐, 상민이뿐. 갈고리 모두를 잡아먹고 배가 물 호랑이는 뭔가 좋은 일이 없을까 하며 주인을 불러보았어요. 그러자 술에 묶인 말이 눈을 띄었어요. 술을 씹는 것이 무엇이냐? 장에 내가 캔 물건들이야. 오, 그래? 내가 한번 봐줄 테겠지? 안 돼. 주인님이 싫어하실 거야. 그런 인정을 하지 마. 이 호랑이님이 한번 보겠다는데 너 이럴 거야? 혼나볼래? 너야말로 주인님께 하고 싶지 않으면 여길 피하는 게 좋을걸? 내 주인이 누구길래? 사람이야. 왜? 사람? 날카로운 이빨도 없다면서? 맞아. 하지만 너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척 지혜로워. 하지만 이 호랑이를 이길 수는 없어. 화가 난 호랑이는 수레를 밀어 짐을 쏟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숨을 쉬지 않는 호랑이는 씩씩거리며 밭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상민이처럼 그러다 밭속에서 튀고 있는 물소를 만났죠. 상민이처럼 상민뿐. 네가 마을에 나타나 말썽을 피운다는 호랑이구나. 우리 주인에게 잡히면 정말 큰일 날지도 모르니 어서 산으로 돌아가. 자, 호랑이 주인이 모르겠지만 난 하나도 무섭지 않아. 과연 그럴까? 네. 사람들은 아주 용감하거든. 용감? 하지만 호랑이를 이길 수는 없어. 화가 난 호랑이는 자기 쑥대밭을 만들어버렸어요. 사람이 용감하다고? 하지만 나를 이길 수는 없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개와 말 그리고 물소의 주인이라는 상민이는 사람이 너무나 궁금했어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그 정도는 우리도 다 해. 친구들도 다 같이 그럼 이번에 Subscribe me. 그만큼 도움이 될 수 있어? 호랑이에게 기분이라는 이름이야. 이유 마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던 호랑이는 해질 무렵이 되어서야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냥이 귀찮아질 때면 다시 내려와 마을을 엉망으로 만들고 자, 할 수 있나요? 네. 좋아요. 하늘의 소년이 빈디기 풀자 준비. 잠시 쉬어야겠다. 숲을 사이로 무언가 던지고 있는 무시무시한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호랑이가 어떠
이런 깊은 상처까지 들어오다니. 넌 누구니? 소녀는 무서워 손발이 떨려왔지만 애써 감추며 말했다. 그간 호랑이보다 훨씬 지혜롭고 용감한 사람이다. 네가 바로 말로 만졌던 사람이구나. 좋다. 누가 이기는지 나와 승부를 겨뤄보지. 당황한 소녀는 침착하게 위기를 빠져나갈 고민을 했다. 그러자 마무리하느라 벗어진 옷이 눈에 들어왔지. 옳지. 좋아, 한번 겨뤄보자. 하지만 옷이 있어야 하는데 이걸 어쩌지? 옷? 정정당당한 승부를 위해서는 내 옷이 필요한데 집에 두고 와서 말이야. 설마 도망치려는 건 아니지? 지혜롭고 용감한 사람을 뭘로 보고? 좋아. 그럼 집에 가서 가져와. 좀 그건 곤란한데 내가 집에 간 사이 호랑이 내가 도망치면 어떡하냐? 무엇이? 도망? 이 호랑이님을 뭘로 보고? 정말이지? 그럼 여기서 꼼짝 않고 기다릴 테니 어서 다녀오기나 해. 하지만 소년이 이룰 수 없다는 표정을 짓자 강한 호랑이가 우리가 말했지. 그럼 내가 도망가지 못하게 여기 눕고 벗으면 되잖아. 좋아, 그거 좋은 생각인걸. 휴, 이제야 마음이 놓이네. 다녀올게. 알았어, 얼른 다녀와. 호랑이를 묶은 밧줄 끝을 손에 쥔 소녀는 안심한 듯 장치를 돌렸어요. 그리고 집에 가는 척 하면서 재빨리 나무 뒤에 숨어 조각실에 불을 붙여주며 때마침 바람이 불어 불이 순식간에 호랑이를 묶은 손까지 번졌다. 호랑이가 턱턱이며 몸부림을 쳤지만 불은 꺼지지 않았다. 아이고, 내가 사람한테 속았구나. 으아, 호랑이 살려! 다행히 호랑이는 대강물에 뛰어들어 겨우 불을 끄고 목숨을 구했다. 하지만 몸에는 밧줄에 된 자국이 남게 되었지. 그때부터 호랑이의 몸에는 주문이가 생겼고 그날 이후 호랑이는 다시는 마을로 내려오지 않았답니다. 앵무새가 말을 따라하는 이유.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고약한 농부가 앵무새를 키우며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농부의 집 근처에는 닭을 키우는 빰빠밤. 에이 이놈의 닭들 당장 내 집에서 나가지 못해. 농부는 이웃집의 닭들이 마음을 끌지 않았어요. 아침마다 시끄럽게 울어대고 먹이를 씌워 먹으러 농부의 집 마당까지 모여들었거든요. 저리 가. 얼마란 말이다. 에이,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새 자신의 집 마당에 모여 모이를 쏘는 닭을 지켜보던 농부가 정말 정답. 하셨어요. 소동통하게 원하는 시작. 술 해먹으면 정말 맛있을 거야. 그날까지 시작을 울려라. 상민이 농부는 울려라. 몰래 숨어서 한 바퀴 훑었어요. 상미 짝짝짝짝짝. 상미 짝짝짝짝짝. 농부는
훔쳐온 달구로 요리를 해서 배불리 먹었어요. 아이고, 맛있게 잘 먹었다. 자, 좋아. 좋아요. 자, 그러면 옳지. 우리 원웅이부터 우리 친구들 무릎 용구는 꿇기. 혹시라도 이웃에게 들킬까봐 원웅이부터 박겨도 준비. 방에 던져버렸어요. 이제 아무도 모르겠지?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을 거라 생각한 용구는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농부의 앵무새가 그 모습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어요. 자, 이번에 다음 조금 더 날 높여볼까? 여느 때와 자, 같이 우리 친구들. 박장을 들여다본 이웃 사람은 키만큼 깜짝 높이.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12, 13, 14, 잘 닭 봐봐. 한 마리가 자, 우리 어디 갔지? 원영이가 이렇게 이웃 사람은 없어진 닭을 찾으려 집안 곳곳이 샅샅이 뒤졌어요. 아무데도 없잖아. 닭장에 있던 닭이 하룻밤새 어디로 사라진 일도 없고. 분명 누군가 내 닭을 훔쳐간 거야. 이것이 누굴까? 이웃 사람은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러자 지난 일들이 지나들처럼 휙휙 지나갔어요. 이웃집 농부가 자신의 닭들을 빗자루로 쫓아내고 입맛을 다스려 찾아보던 일들이었어요. 아니야. 일단 찾아가서 이야기라도 들어봐야겠어. 상민이 이만큼 이 높이. 사람은 농부를 찾아가 지난밤 닭 한 마리가 없어졌다고 소문냈어요. 그러자 농부는 하얀 얼굴로 말했죠. 자네 닭이 없어졌다고? 그럼 숲속 어디가를 헤매고 있겠지. 농부는 자신의 잘못이 들통날까 밤을 도망갔지만 애써 마음을 다잡아냈어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지금껏 닭들이 스스로 닭들을 빠져나간 적은 한 번도 없었단 말일세. 그럼 빙기는 야생 동물이 와서 잡아먹었겠지. 안 그런가? 아니에요. 상민이 내려가지고. 그때였어요. 두 사람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앵무새가 끼어들었지요. 오래전에는 앵무새도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있었거든요. 주인님이 닭을 잡아먹었어요. 뭐? 앵무새의 말에 농부와 이웃사람이 깜짝 놀라 세상을 바라보았죠. 앵무새야, 그게 정말이냐? 이 녀석, 조용히 하지 못해? 자네, 설마 지금 저 앵무새 말에 믿는 건 아니겠지? 제가 봤어요. 작전은 방에 던졌어요. 앵무새의 말에 이웃사람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농부를 쳐다보았어요. 화이팅! 아니야. 앵무새가 착각한 거야. 내가 요리한 건 시장에서 사온 고기였어. 하지만 농부의 말이 영 믿었지 못했던 자, 오늘의 이웃사람은 선수는 앵무새의 말이 사실인지 다음날 판결을 통해 알아보기로 했죠. 짜자잔 동안의 플레이바이킹. 상민이를 그러나 불렀어요. 농부는 걱정이 되어 밤을 상민이를 이룰 수 없었어요. 불렀네. 날이 사실로 밝히면 난 머리를 잡히겠어. 좋은 방법이었겠다. 자, 그럼 다 같이 큰 소리로 하나, 둘, 고민하던 셋. 농부는 바람에 흘러가는 커튼을 보더니 곧 무릎을 쳤어요. 상민이 내 이름을 부르면 나요. 상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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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쟁이 누구? 상민이. 농부는 앵무새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상민아, 회장에 검은 창을 그래 씌웠어요. 상민이 좋아요. 됐어. 상민이 그리고 선을 씌운 회장님도 물이 쏙쏙 떨어지고 하고는 그걸 상민이 목소리에 놀라 잠을 깬 앵무새가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무슨 일이지? 어둠 속에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던 상민이 준비. 빗자루에 묻은 물고기를 털어냈어요. 좋아라. 태풍이 몰아치는 모양이군. 앵무새는 밤새 추위에 떨어야 했어요. 다음날 이웃 사람과 농부는 재판을 받게 되었고 앵무새는 목적대로 기원을 하게 되었어요. 내 주인, 이웃 사람의 달걀 훔쳤다는 것 사실이 주인님이 훔친 달걀로 요리를 해먹고 작별을 방에 던지는 걸 봤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담? 어머. 앵무새의 말에 사람들이 마구 상민이 상민했어요. 상민이 뿜뿜. 똑똑히 봤단 말이지. 농부가 뛰어들며 말했어요. 재판장님, 앵무새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제 앵무새는 거짓말을 잘 지어낸다고요. 그럼 그 말을 증명해 보았. 네, 간단합니다. 앵무새에게 어젯밤 날씨가 어땠는지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웃 사람이 진지한 표정으로 앵무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앵무새야, 사실대로 말해주렴. 어젯밤 날씨가 어땠니? 어젯밤에는 태풍이 돌았어요. 천둥 소리에 잠을 깼거든요. 비가 내려서 깃털도 다 젖었어요. 뭐? 태풍이라고?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앵무새의 대답에 재판장이 놀랐어요. 전날 밤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거든요. 앵무새야, 어젯밤에 태풍이라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아빠들이 얼마나 힘이 이웃 센데. 사람은 원망하듯 앵무새를 바라보았어요. 사람들도 앵무새의 말이 모두 거짓이라는 듯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은 그렇지. 아빠 팔에 앵무새가 매달리기. 증언을 하다니 말도 안 돼. 맞아. 앵무새가 지어낸 거짓말인 거야. 어쨌든 앵무새의 말을 모두 믿어서는 안 된다고요. 아이고. 결국 농부는 벌을 받지 않게 되었고 이웃 사람은 닭을 훔친 번이를 찾을 수 없었어요. 내가 거짓말을 하다니 난 본대로 사실대로 이야기했을 뿐인데. 들어 올려주세요. 마음의 칭찬을 받은 앵무새는 몹시 슬펐어요. 자, 모두 그리고 앉았다. 사람들은 일어서기 시작. 자신이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한다고 믿었죠. 그래, 앞으로는 사람들이 하는 말만 따라하는 거야. 그날 이후 앵무새는 무슨 일이든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사람들이 하는 말을 따라하게 되었답니다. 바다에 숨은 선물. 그래서 이번엔 들어올리기 연습. 어느 시골 마을에 한 부자가 살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재산이 많은 부자를 무척 부러워했어요. 저것 좀 봐요. 곳간에 곡식이 넘쳐나니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해마다 저렇게 곡식이 늘어나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맞아요. 저 집은 아이들도 하얀 쌀밥만 먹는데요. 다 같이 앉아서 세상에. 호석이처럼 팔 벌려 준비. 하지만 부자에게도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자, 아빠들은 에이. 친구들 들어올릴 준비.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 내려가 아는 것들 하나 없는데. 이제 와서 이 나이에 과거 시험을 볼 수도 없고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부자는 몇몇 고민했어요. 그러다 무릎을 탁 치며 말했죠. 옳거니 내 재산이 얼만데 무슨 걱정이람?
그깟 벼슬 돈으로 사면 되지. 부자는 곧 쌍 면마지기를 팔아 돈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어 서울에 있는 높은 벼슬의 대감댁을 찾아갔죠. 바깥놀이입니다. 대감님, 제 평생 소원이 벼슬자리 하나 얻는 것입니다. 이걸 제 정성이 받으시고 감초 하나만 씌워주시지요. 부자가 대감에게 돈이 든 꾸러미를 내밀며 간곡히 부탁했어요. 나도. 아하이, 글쎄다. 부자가 내민 꾸러미를 본 대감은 기가 막혔어요. 나 원참 돈으로 벼슬을 사겠다니 진짜 무식이로구먼. 상민이. 하지만 꾸러미를 키워보던 멋쟁이 대감은 마음이 상민이 내 이름을 부르면 상민이 멋쟁이 상민이 멋쟁이 상민 좋은 욕심이 생긴 대감은 태연하게 말했어요. 자네 정성을 봐서 내가 한번 알아볼 테니 안녕 돌아가서 상민이 기다리게. 안녕 어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민이도 대감님. 봐요. 벼슬을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대감은 부자에게 알려주지 않았지요. 짜장면 네? 네. 이제 반가운 소식을 기다릴 일만 남았구나. 좋지.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죠. 그럼 상민아 부자는 매일같이 대감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네. 기다렸지만 상민이 혹시 내가 준 돈이 너무 적었던 건 아닐까? 고민한 끝에 부자는 상민이 돈을 마련해 대감을 찾아갔고 가자 대감님, 지난번엔 제가 세상 물정을 너무 몰랐던 것 같습니다.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네. 다시 잘 알아봐 상민이랑 주십시오. 짜장면 자, 부자가 묵직한 꾸러미를 내밀자 대감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지요. 지난번보다 꾸러미가 훨씬 크구나. 무서워 하지만 대감은 벌써 침착하게 말했어요. 사실 좀 그랬지. 짜장면 빨리 올라가요 벼슬자리를 찾는다는 좋았어.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거든. 내 힘써서 알아보겠네. 감사합니다, 대감님. 부자는 대감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기다렸지만 이번에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답답한 마음에 부자는 대감의 집을 몇 번이나 더 오갔어요. 그 많던 재산이 이제 바닥날 지경인데 너무 좋아요 정말 상쾌해요 친구들은 어때요? 부자는 속이 상해 더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 한 번만 더 부탁해보자. 좋은 냄새도 나는 것 같아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부자는 남은 재산을 몽땅 챙겨 대감의 집으로 향했어요. 공기는 급히 서두른 탓에 아침에 일어난 부자는 허기를 일으키고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맡아볼까요? 마침 주막 하나가 눈에 들어왔지요. 옳지. 저기서 여기를 좀 하고 가야겠다. 꼬마공 제키, 제키의 운동회. 주막에 들어선 부자가 자리를 잡고 앉아 바람에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어요. 자네 그 이야기 들었나? 글쎄, 돈으로 벼슬을 사려는 사람이 있더니 나도 들었지. 대감의 집 문지방이 닳도록 들락날락한다지. 그럼 뭐해? 벼슬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대감 짜장면 욕심이 상민이도 보통이 아닐 텐데 돈만 날리고 있어. 그래.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수군대는 말에 부자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가만히 있어 봐라. 집으로 돌아온 부자는
밭에서 닭을 하나 따더니 속을 판을 들고 산으로 갔어요. 우리나무 안아주기 노이. 그러고는 벌들이 잔뜩 모여 사는 커다란 벌집을 찾았죠. 옳지. 저거다. 그래. 즐겁게 춤을 추다가 나무를 야. 부자는 조심스럽게 닭을 벌집에 대더니 팡팡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놀란 벌들은 닭속으로 날아들었고 부자는 곧바로 톱질을 막았죠. 이렇게 부자는 비단 보자기로 닭을 몇 번이나 꽁꽁 묶은 뒤 대감을 찾아갔어요. 대감님, 그동안 제 벼슬자리를 알아보시느라 많이 힘드셨죠? 그래서 제가 귀한 약을 구해왔습니다. 상민이 나무예요. 나무. 이런 걸 다 가져왔나? 대감은 애써 기쁨을 감추며 꾸러미를 이리저리 살펴보았어요. 도대체 뭐가 그렇기에 이렇게 크다? 상민이 나무. 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천년만년 나무? 오래오래 살게 하는 영양입니다. 쉽게 구할 수 없는 아주 귀한 약이지요. 어허, 그래? 대감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런데 약을 드실 때는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옷을 꼭 벗으셔야 하고요. 약효가 튀어나갈 수 있으니 문도 걸어 잠가야 합니다. 알았네, 알았어. 내 꼭 그래야 할 테니 걱정 말게. 부자가 떠나자 대감은 서둘러 방문을 잠그고 옷을 벗었어요. 그 바보덕에 만수무강하게 생겼구나. 대감은 꽁꽁 묶인 보자기를 풀고 또 소리가 나요. 새소리가. 얼마나 귀한지 참 많이도 묶어놨군. 새소리가 들린다. 에이? 이건 그냥 파기잖아. 산새들도 반갑다고. 옳거니 그러주나 봐. 이 파 안에 약이 든 게로구나. 대감은 설레는 마음으로 꼭지를 열었어요. 있고. 뭐가 있을까요? 그러자 속에 있던 벌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대감을 쏘기 시작했죠. 그런 동물 아이, 따가워. 으아, 사람 살려. 산에 사는 대감은 자신의 소명도 있고 벌거벗은 채 야간으로 뛰쳐나갔고 놀란 하인들은 빗자루를 들고 벌을 쏘느라 야간 걱정을 상민이 세워요. 한편 어이. 시골에 돌아간 부자는 돈으로 뭐든지 살 수 있다는 헛된 욕심을 버리고 현재의 삶에 만족하면서 살기로 했답니다. 지와 결혼한 막내딸. 옛날 딸 셋을 아버지가 있었어요. 딸들아, 집안 형편이 어려워 너희 셋을 모두 시집 보낼 수가 없구나. 그러니 각자 신랑감을 구하도록 하여라. 세 딸은 집을 나섰어요. 나는 서쪽으로 갈게. 둘째는 남쪽으로 가고 막내는 동쪽으로 가. 5년 뒤에 집에서 다시 만나는 거야. 알겠지? 알았어, 언니. 서쪽과 남쪽은 형 들길이었지만 동쪽은 매우 푸른 길이었어요. 막내딸은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어찌나 가파른지 막내딸은 반쯤 오르다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이건 뭐지? 어머나, 여기가 어디지? 그때 방문이 열리더니 쥐들이 밥상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왕관을 쓴 쥐가 공손히 말했어요. 네. 어서 드세요. 네. 말을 하시네. 좋아요. 잘 먹을게요. 배가 고팠던 막내딸은 맛있게 먹었어요. 좋아요. 아가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뭐가 필요하더라? 제가 아가씨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돌멩이. 네? 뭐라고요? 모두
막내딸은 기가 막혔죠. 왕관의 손이 기가 막혔어요. 저와 결혼해 주신다면 멋진 신랑이 되어드리겠어요. 하지만 지금 어쩌지? 끈질기게 애원하는 주의 말을 거절할 수 없었다는 막내딸은 결혼에 허락하고 말았어요. 막내딸은 왕관을 쓴 쥐와 결혼하였고 웃음웃음 재미있게 살았어요. 세월이 흘러 어느덧 5년이 지났어요. 막내딸이 친정을 가더니 두 언니는 벌써 도착해 있었어요. 큰딸은 고생을 마치고 둘째 딸은 농사꾼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하지만 막내딸은 남편이 쥐라는 사실을 밝힐 수 없었어요. 얘들아, 우리 누가 떡을 맛있게 만드는지 얘기할까? 좋아, 그럼 떡을 만들어서 3일 뒤에 만나. 막내딸은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돌탑이 될 거야.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하시나요? 사실은요. 네. 남편 쥐는 두 아들을 시켜 맛있는 떡을 만들게 했어요. 3일 뒤 막내딸은 언니들과 친정에서 만났어요. 첫째와 둘째가 만든 떡도 맛있다만 막내가 만든 떡이 가장 맛있구나. 그럼 우리 대리장 청취를 겨뤄보자. 그래 대짜는 청취를 따라올 수 없겠어. 자네들은 또 3일 뒤에 친정에서 만나기로 하고 그랬더니 막내딸은 또 걱정스러운 얼굴로 돌아왔고 남편쥐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죠.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쥐는 부하를 시켜 배를 짜오게 했어요. 어머나 어쩜 일이 잘 짰담. 이렇게 잘 짠 데는 난생 처음 보네. 참, 그럼 누구 남편이 가장 높고 잘생겼는지 겨뤄보는 건 어때? 그래 좋아. 막내는? 그럼 다시 3일 뒤에 만나는 거다. 알았지? 알았어 언니. 막내딸은 걱정이 세상 같았어요. 이번에도 남편들에게 사실을 말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하는 수 없이 막내딸은 남편 쥐를 조그마한 가마에 태우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개울을 건너가 물살이 너무 빨라 남편 쥐가 탄 가마가 그만 물속에 빠지고 말았어요. 어머나 이래 어째? 사랑해. 상민이 손뜯지. 야호 신나는 물놀이. 바로 그때였어요. 물속에서 언제나 젊은이들이 커다란 한동가마를 메고 걸어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머나! 나요. 내가 바로 쥐 남편이라고. 그래? 나는 이 나라의 왕자인데 요술에 걸려 쥐가 되었다고. 그 요술은 여자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야만 풀린다고. 정말 고마워요. 사랑해. 왕자는 막내딸과 함께 친정으로 가서 식구들을 만났어요. 아이고, 우리 막내딸이가 제일 잘났구나. 큰딸과 둘째딸은 놀라서 입이 떨어졌어요. 그 후 상민이 막내딸은 왕자님과 같이 길거리에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친구들도 뽕뽕이랑 상민아 놀고 뭐지? 싶대. 오이 진짜 어디 있는데요? 짜증나. 친구들은 울보 이야기. 원하는 곳에서 우리 아들을 멀리 떠나보내고 아주 시원한 혼자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일하러 간 아들에게서 반가운 성스러움. 하지만 부모님은 좋아. 상민아. 무슨 말인지 평안할 수가 있나. 밖으로 나가 사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던 한양이는 한 농부를 만났어요. 상민아. 이보게 젊은 양반 이 편지 좀 읽어주겠나. 내가 4학년이라서. 한참 동안 편지를 보던 농부는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빠빠빠. 자, 친구들. 네네네. 지나가던 계란 선수가 이 감동을 보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니까요? 농부와 하나님은 울기만 하고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갑자기 계란장 속 보따리를 옆에 내려놓더니 울기 시작했어요. 상민이는 그러자 농부와 하늘이는 더욱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상민이 그래. 그렇게 울지 말고 무슨 일인지 말해보세요. 아 그래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무슨 일이니까요? 사실은 작년에 계란을 걸러 다니다 넘어져 계란이 몽땅 상민이 멋쟁이 상민이 내 이름을 부르면 상민이 가이 멋쟁이 누구 상민이 왔는데 이럴 수가 있어야지. 젊은 양반한테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영문인지 말을 하지 않고 울기만 하잖아. 상민 체중도 안 좋은 소식인가 해서. 그럼 젊은 양반이 이야기를 해보고요. 답답해 죽겠네. 그 어렸을 때부터 글 공부를 하기 싫어해서 편지를 읽을 수가 없어요. 아주 답답해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모두도 이름을 지켰고요. 가장 유명했어요. 구경꾼들 중에 편지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상민이처럼 상국 상민이 소가는 이름은 댕댕이가 살았어. 그대의 잠만 잘 거요. 예. 그러려고는 나가요. 아가라면 못 나갈 줄 알고 아가난 게으름뱅이는 그 힘에 빛을 나졌어. 한참 가다 보니 허름한 집에서 웬 할아버지가 소머리칼을 만들고 있더래. 영감님, 그저 심지어 똑같이 생겼네요. 한 번만 써보면 안 될까요? 그만두시오. 잘못이면 큰일 난다. 게으름뱅이는 그의 칼을 빼앗아 머리에 뒤집었었다. 그랬더니 글쎄 게으름뱅이의 몸이 그냥 그대로 그가 돼버렸지 뭐야. 무슨 웬일이야 하고 소리쳤더니 근데 울음소리만 나오는 게 아니겠어. 할아버지는 소를 끌고 가 농부에게 싼값에 팔았어. 농부가 소를 막 끌고 가려는데 할아버지가 은근히 귓속말로 말했어. 이 소는 물에 먹으면 죽는다. 절대로 무밭에는 데려가지 마시오.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다음날부터 돈 달고 밥 달고 불에 굴고 땡기 들고 나이만 세면 훈련하다 어두워질 때까지 고기를 들었지. 아이고 힘들어. 하도 일이 힘들어서 나도 들으면 우는 소리만 났어. 이야 어서 움직이지 못해? 진짜 이렇게 열심히 다음날 게으름뱅이 눈에 모밭이 보였어. 이 소리 우리 먹으면 모밭에는 데려가지 마시오. 자, 빨라. 차라리 가자. 게으름뱅이는 모밭으로 가서 무 한 개를 입으로 물고 뽑았어. 그리고 가자 씹어 먹었지. 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어이 그런 네 힘을야. 물을 먹었더니 죽는 게 아니라
또 벗겨져 땅에 또 떨어졌지. 아이고, 이제 살았구나. 게으름뱅이는 농부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말해주고 나서 곧바로 고개를 넘어 집으로 돌아왔어. 게으름뱅이 아내도 반가워서 달려나왔지. 여보, 고맙다고요. 이제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한다. 아내는 새 사람이 된 남편을 보자 눈물이 나왔어. 게으름뱅이는 이런 집에서 부자가 되었어. 그럼 그렇지. 또 게으름 피우다가 무슨 공변을 당하려고. 빠빠랑. 말이 참 비싸. 선비는 얼른 차를 주며 한 발에 구렁이를 쏘아주고 새끼까지. 친구들 물총도 정말 잘 쏜다. 그런데 사장님, 이번에 할 게임은 뭐예요? 강철 팔도.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친구들을 파도를 태워주실 거야. 놀러 그렇죠? 가던 동생. 와, 옛날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싸돌이 가진 알았어. 좋아. 좋네. 꽃을 찾아 준비. 길을 잃고 험난한 산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엄마, 땡짱이 정말 추억한 거다. 너무 힘들어. 상민아 이걸 시집잘 만나게 될지도 몰라. 하지만 어떻게 상미 짝짝짝짝짝 상미 짝짝짝짝짝 동생이 그리스의 얼굴로 치달을까 누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하지만 근처에는 출렁. 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좋아요. 그럼 엄마 아빠 파도를 타고 몽둥이를 향해서 상민을 해서. 첫 번째 선수들 엄마가 준비. 먹을것이라도 좀 구해올게. 출발. 누나 혼자고? 응. 금방 다녀오더니 다시 가면 된다요? 누이가 서둘러 길을 나섰어요. 혼자 가던 동생은 우두커니 앉아 누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때 문득 저만치 않게 옹기파를 운동을 하다가 눈을 들어왔어요. 그치? 예쁘게 끝이더라고. 호기심에 다가가던 동생의 눈이 반짝 커졌어요. 웅덩이 안에 맑고 깨끗한 물이 살랑살랑 고여있었던 거예요. 동생은 잠깐의 망설임이 없이 웅덩이의 물을 손에 담아 마셨어요. 가오리야 와, 시원하다. 물을 마시니까 기운이 나는 것 같아. 그때였어요. 갑자기 동생의 몸이 지르르 떨리더니 바람의 못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노래의 못이 나타났어요. 엄마 아빠 파도 타기 모두 성공. 발버둥을 찾았지만 신나는 길쭉한 물놀이 다리만 모두 제멋대로 날뛸 재밌었죠? 뿐이었어요. 잔뜩 가게 지은 동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탁 쳤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산짐승이라도 나타난 거라면 큰일인데. 멀리서 들려오는 낯선 와, 노래마다. 노래를 동생은 찾아라! 다시 헐레벌떡 뛰어갔어요. 하지만 동생은 옹졸한 것이 웬 노루 한 마리가 사람을 상민이랑. 잡고 하기는 어딜 가고 노루가 여기 있는데 야. 내가 길을 가로지르는 나야! 내가 거기라고! 동생이 반대하고 외쳤지만 마음속에서만 울렸고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노래의 싱싱대는 울음소리만이 울려 퍼질 뿐이었어요. 그러자 노래한 눈빛으로 눈을 감던 누가 깜짝이야 힐쳤어요. 세상에, 이건 우리 사기옷이잖아? 어디 있지? 누군가 애가타고 눈을 빙빙 부르자 누군가 눈으로 엉덩이로 미끄러져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혹시 노루 가셨고? 이건 자, 친구들. 누이가 모두 신나게 놀란 얼굴로 노래할 노루를 준비됐나요? 보는데 어느덧 노루의 눈에 사랑스러운 눈물이 흘러났어요. 시원한 물가에서 친구들을 만나니까 노루가 흐뭇하게 요란한 울음소리로 고개가 쏟아지자 누이가 그림처럼이며 이름을 찾았어요. 이를 어쩌면 좋으니? 오누이의 그 슬픈 울음소리는 나는 어때? 산속 깊은 곳으로 퍼져나가 어느 나무꾼의 귀에까지 전해졌어요. 나는 피터팬이야. 이거 사람 소리인 것 같은데 나는 피터팬. 걱정이 된 나무꾼이 피터팬 소리가 나는 곳을 너를 따라갔어요. 하며 춤추는 귀여운 노루를 안고 피터팬 울고 있는 선우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아가씨, 무슨 일이 안녕, 피터팬. 그렇게 울고 계십니까? 노인은 나무꾼에게 동생이 노루를 변하게 된 사정을 털어놓았어요. 요술에 걸린 거라면 보물 그게 뭐였어? 어디 봐봐. 어디 보여줘봐. 머물 곳이 마땅치 않다면 저희 집으로 함께 가시죠. 덕간이 있어 노루도 안전하게 이게 뭐야, 들어올 수 있을 피터팬? 겁니다. 우와 원우는 나무꾼을 따라가게 되면서 노래 곳을? 나무꾼은 갈 곳 없는 오누이를 따뜻하게 보살펴 주었고 차츰 정상과 나무꾼은 결혼해서 함께 살게 되었지요. 이보시오! 누가 안 계시오? 어느 날 나무꾼이 집을 비운 사이 한 노파가 나무꾼의 집에 찾아왔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이고, 제대. 내가 산길을 가다가 그냥 사람들을 잃어버렸지 뭐야. 나를 말고 잘 찾을 수가 없는데 저기 보일 수 있겠나? 춤추려는 널 나는 향해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일곱을 향해서 노루 동생은 일어난 마음이 들었지만 눈으로 나눌 수는 없었어요. 흐르는 물 찾아 어느덧 시간이 흘러 일을 마친 나무꾼이 여행을 떠나요 여보, 나왔어! 평소와 달리 아내가 마중에 나오지 않자 의아해진 나무꾼이 집안 곳곳을 여행을 살폈어요. 떠나요 하지만 어디에도 아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노루 동생만이 소중하게 헛간을 뛰어다닐 뿐이었지요. 신나는 노래가 나온다. 멀리서 허둥지둥 달려오는 아내의 모습이 보였어요. 노래는 진짜 멋지지. 이렇게 늦은 시간에 어딜 다녀오는 거요? 늦어서 죄송해요. 외할머니가 가락지를 잃어버렸다기에 학교 상담이 시간이 이렇게 되버리지 뭐예요. 아내가 호들갑을 떨며 말했어요. 평소와 다른 아내의 모습에 나무꾼은 의아한 기분이 들어 고개를 가리켜냈지요. 그런데 그때 잠자코 있던 노루가 다시 노래는 노래를 졸졸졸졸 고기는 왔다 갔다 어딜 가지 한대 한대 우리는 걱정된 날과 헛간으로 다가서자 노루는 지나는 물은 졸졸졸졸 부드러웠어요. 우리는 왔다 갔다 아무래도 어딜 노루가 가지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지 않소? 우리는 빼꼼 노루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노루 따위라니 당신 오늘따라 참으로 이상하군요. 이 노루가 어디 보통 노루요? 노래가 다 똑같지. 당신이야말로 유별나네요. 내일이라도 당장 선택을 해야겠어요. 헝가신 노루 같은 애라고. 나무꾼과 노루가 옥신각신하는 사이 요란 법석을 떨던 노루가 헛간문을 닫히고 집을 뛰쳐나갔어요. 안 돼! 거기서! 여보! 어서 쫓아가 봅시다. 당신이 다 잃으면 말을 들을 거요. 가고 싶으면 당신이나 쫓아가세요. 나는 나도. 시원해서 쉬어야겠어요.
누이가 급하게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나무꾼은 힘을 수 없이 혼자 노래를 휴대폰한테 시작합니다. 출발. 노루야! 노루야! 이야이야오. 어느덧 우리 잘 한쪽 갑시다. 소리를 이야이야오. 하루에 주변을 어디 있을까? 둘러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산으로 갑시다. 노루가 장난치 이야이야오. 장난치면서 발을 둥둥 구르고 있었던 거예요. 헐레벌떡 노루의 곁으로 꽃을 달려가던 찾으러 나무꾼. 갑시다. 벼랑 안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너무 놀라 그 자리에 펄썩 구경을 떠나갔어요. 어디 있을까? 여기 조금 있다. 전까지 집에서 보았던 아이가 꽃을 그곳에 찾으러 흐르고 갑시다. 있었던 거예요. 이야이야오. 아니,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나무꾼이 달려가 아내를 안아들었지만 아내는 에? 여전히 눈을 감고 누이야? 깜짝도 하지 않았어요. 노루 동생도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자 그 순간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왜 죽어가냐? 동생의 목에서 목소리가 커져나오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자 죽은 듯이 누워있던 누이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면서 누이가 눈을 떴지. 여보. 오누이와 나무꾼은 서로를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문득 멀리서 사락사락 pit을 흩치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누군가 허둥지둥 달아나는 뒷모습이 보였어요. 이상한 생각이 든 나무꾼이 재빨리 쫓아가 옷자락을 붙들었어요. 순간 손에 잡힌 옷가지들이 훌렁훌렁 바뀌었더니 주렁랑에 치는 영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맙소사! 사람이 아니라 영이었잖아! 노래를 함부로 해야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모두 사람이 보고 싶었던 여우의 요술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이런 괘씸한 여우 녀석! 한 번만 더 나타나면 아주 혼쭐을 내줄 거다! 나무꾼의 오른손에 홍수가 빠지도록 자라난 여우는 두 번 다시 나무꾼의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어요. 한편 무사히 원래의 모습을 되찾은 노루 동생과 누이 부부는 언제나 서로를 위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주인을 구한 누렁이. 옛날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와 누렁이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나빠요. 누렁이는 할아버지를 잘 따랐고 할아버지도 누렁이를 무척 아꼈어요. 둘은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어딜 가나 늘 함께였죠. 누렁아, 오늘은 시장이 가자. 시장에 도착한 할아버지와 누렁이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재미난 구경을 하였어요. 누렁아, 저기 좀 봐라. 이상하구나. 아주 뭐 그런 걸. 잘했다, 누렁아. 복구 선장님을 위한 노래가 들어있어요. 우리 누렁이 제주도 좋아. 정신없이 노느라 배가 칠칠해진 할아버지와 누렁이는 심하게 들렸어요. 아유, 어서오세요, 누렁이 할아버지. 알았다. 아이고, 누렁아, 빰빰빰. 오랜만에 보는구나.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만난 마을 사람들과 반갑게 인사하고 같이 뛰어갔어요. 여기 내가 좋아하는 고기다. 물론 누렁이를 챙겨주는 일도 잊지 않았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어이구,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그만 집으로 돌아가야겠는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던 할아버지와 누나는 늦은 오후가 되어서 집으로 되겠다 그러나 나무 아래서 잠깐만 쉬었다 가자꾸나. 할아버지는 나무 아래에 있더니 눈에 코를 골며 잠들었어요. 친구들 덕분에 내 보물지를 지켰어. 그때였어요. 숲에서 오? 연기가 새어나오더니 저기서 불길이 치솟았어요. 누렁이는 급히 할아버지를 향해 불길아. 짖기 시작했죠. 그래도 할아버지가 깨어나지 않고 이번에는 옷깃 좀 밀고 상민이는 달아다녔어요. 몰래요. 어떤 노래가 들어있을까요? 어서 던져봐요. 상민아, 알았어. 쪽으로 던져왔어요. 자, 내가 소라. 누렁이는 곧장 배울러 뛰어서 온 눈에 물을 섞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불길로 뛰어들었어요. 젖은 눈으로 불길에서 낭을 휘날렸어요. 그대로 멈춰라. 그러자 우리 조금씩 사그라지면서 약속하고 할아버지가 있는 곳까지 미쳐 번지지는 않았어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지? 뒤늦게 잠든 할아버지는 주위를 둘러보며 그대로 멈춰라. 숲은 온통 불에 검게 탔고 누렁이는 불에 부슬린 채 쓰러져 있었어요. 왜요? 네가 날 살린 거구나. 그대로 멈춰라. 멈춰. 정말 고마워. 그대로 멈춰라. 할아버지는 누렁이를 살리기 위해 높고 험한 산을 귀한 약초를 구하고 약초를 열심히 하며 누렁이의 상처를 정성스레 잠시도 쉬지 않고 누렁이 옆을 지켰지요.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누렁아, 꼭 다시 일어나야 한다. 하자마자 피톤의 향이 확 나면서 엄청 깔끔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단 정말 갸륵한 녀석이로군. 아유, 왜 아니겠어요. 꼭 살릴 수 있도록 다 같이 도웁시다. 그래요. 그럼요. 랄랄라 노래만 소시리들은 마을 무엇을 사람들도 치거라. 누렁이의 용감함에 감탄하며 할아버지를 도왔어요. 시원한 바람이 쏠쏠. 할아버지, 약초를 태웠어요. 이야기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자, 다 같이 신나게. 할아버지 노래요. 밤 덕분이었을까요? 누렁이는 건강을 지켜줄 수 있었어요. 아이고, 누렁아, 정신을 차렸구나. 그 후 할아버지는 누렁이를 자식처럼 생각하며 전보다 더 아꼈고 마을 사람들도 누렁이를 볼 때마다 그날 일을 생각하며 감탄했답니다.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세요.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작업은 곡장인데요. 청년들과 이야기를 많이 노래 불러요. 앱소리가 덕분에 자유롭게 고민하고 편하게 갈 수 있으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노래 하나의 기회 부탁드립니다. 앱소리. 행복해요. 상민이는 너무 좋은데요. 정말 어느 화창한 날, 숲속에 알았어. 함께 활쏘기를 하러 나와 있었어요. 어디 인간의 있었다? 활쏘기에는 독풍이라는 관습이 있었는데 독풍이란 임금이 활을 쏘아 적중하면 임금 어디 봐봐. 나 축하의 의미로 상을 청하는 풍습 또는 임금이 활을 쏜 내역과 화사풍의 수록한 문서를 뜻했어요. 다시 말해 활을 명령시킨 임금이 신하들에게 상을 내리는 것을 가르쳤지요. 짜라 짜라. 인간을 아름답게 꾸밀 줄 알면서
칼을 쓸 줄 모른다면 본물을 갖춘 제목이라 할 수 있겠느냐? 전하, 지당하신 말씀이옵니다. 그렇다. 오늘의 느낌이 평소보다 더 좋다. 내 오늘 20발 중 15발을 맞춘다면 그때 가서 고풍을 정하라. 임금은 활을 쏘기 시작했고 마지막 한 발을 남겨둔 때까지 적중한 활은 14발이었어요. 마지막 활이 관역에 맞자 신하들은 환호하며 외쳤어요. 하하하, 내가 약속했으니 지켜야지. 신하 중 한 명이 임금이 쏜 화살의 점수를 자세히 적어 고풍을 올렸고 임금은 하사하는 선물명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임금이 내려주는 선물은 마첩이었어요. 마첩은 말을 상으로 준다는 증표로 특정한 장소에 가서 말을 쳐줄 수 있는 증표를 뜻했지요. 귀한 선물을 하사받은 신하들은 모두 기뻐했어요. 임금과 함께 사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신하 중 한 명인 조현은 기쁜 마음에 마첩을 다시 꺼내보고 있었어요. 오늘 임금님의 집에 매일 주유했던 것이 기억이 났지. 이렇게 귀한 선물을 내려주시다니. 당시 말 한풀은 쌀 60가마에 해당하는 매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큰 선물을 받은 조연의 기쁜 마음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컸어요. 그런데 그때 웬 까마귀 한 마리가 순식간에 조연의 손에서 마첩을 낚아채 가버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안 돼! 이놈아! 거기서! 너무 놀란 조현은 까마귀를 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칼을 가지고 있지 않은 조현은 하늘을 나는 새를 잡을 방법이 있을지 만무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임금이 내려주신 선물을 잃게 되었다는 생각에 조현의 눈앞이 깜깜해지려던 그때 까마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마첩을 이대는 까마귀가 멀지 않은 나무 위에 앉아 조연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옆에서 다른 까마귀가 까악 울고 있었어요. 뭐야? 설마 내게 돌려주려는 것이냐? 하지만 조연이 가까이 다가가자 마첩을 문 까마귀는 그대로 다시 휙 날아가 버렸지요. 옆에 있던 까마귀 역시 까악 울며 마첩을 문 까마귀를 따라갔어요. 조금 더 먼 곳의 나무에 앉은 까마귀를 향해 조연이 뛰어가며 외쳤어요. 뭐 하자는 것이야 도대체? 내 마첩 돌려줘라 이 까마귀야. 네 녀석에게는 아무 필요도 없는 것이지 않느냐. 조연이 온 힘을 다해 까마귀를 잡으러 가면 또다시 까마귀는 마첩을 입에 꼭 문 채 휙 날아가 조금 더 먼 나무 위에 앉았고 다른 한 마리의 까마귀는 그 까마귀 주변을 돌며 계속해서 깍깍 울었어요. 마치 내게 이쪽으로 이러는 것 같구나. 도둑주제에 약을 올리기까지 하는 까마귀를 보니 조연은 기가 막혔어요. 조연은 말이 매우 가치 있는 선물인 것을 떠나 임금에게 받은 선물을 잃어버렸다가는 혹시라도 벌을 받을까 두려워 있는 힘껏 까마귀를 쫓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차라리 까마귀가 멀리 날아가 버려 행방을 알 수 없으면 모를까. 이쪽으로 따라오라는 듯 같을 듯 말 듯 날아가니 쫓아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한참을 까마귀를 따라 깊은 숲속으로 들어간 조현은 마첩을 입에 물고 있던 까마귀가 웬 나무 아래 구멍으로 마첩을 떨어뜨리는 것을 보았어요. 실수로 떨어뜨렸다기보다는 의도적으로 구멍 안으로 도전을 한 것처럼 보였지요. 두 마리의 까마귀는 그 나무 위에 앉아 조현을 가만히 내려다 보았어요. 설레벌떡 구멍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마첩을 꺼내려던 조현은 깜짝 놀랐어요. 뱀이다! 그 나무 밑 구멍은 뱀 둥지였던 것이에요. 팔을 날름거리는 뱀은 둥지 안에서 눈빛을 번쩍이고 있었어요. 조현이 그대로 손을 집어넣었다가는 뱀에게 물려 죽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주위를 둘러본 도현은 커다랗고 두꺼운 나무 막대기를 들고 뱀 둥지 안에 휘저었어요. 뱀은 둥지 밖으로 나와 도현을 공격하려 했지요. 도현은 있는 힘을 다해 뱀을 막대기로 내리쳤어요. 맛없어서 그냥 공짜로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한참을 씨름한 끝에 결국 뱀은 죽고 말았어요. 도현은 그제서야 뱀 둥지 안에서 자신의 마첩을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뱀과 사투하느라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한숨을 내쉬는 도현에게 그때 나무 위 까마귀 2마리가 말을 걸었어요. 선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녀석들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죄 없는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오며 희롱한 것이냐? 도현의 말에 수컷 까마귀가 대답했어요. 너무나 문제 있는 거야. 제 아내는 얼마 전 자석이 알을 낳았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행복한 날들만 기대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제가 아내에게 줄 먹이를 찾으러 나간 사이 아내와 알들만 있던 둥지에 저 뱀이 찾아와 모든 알을 깨고 잡아 먹어버렸습니다. 아내가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울며 부탁했지만 뱀은 코웃음만 칠 뿐이었다 합니다. 제가 먹이를 구해 둥지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 부산당한 아내와 죽은 자식들의 알껍질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까마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너무나 원통해. 어떻게든 대처를 하고 싶었지만 못다시피 저희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고도 할 수 있는